보전 처분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부당 보전 처분이 뭐냐면, 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실제 가압류 졌어요. 그럼 부당 보전 처분이 됩니다. 그럼 고의과실이 추정이 되죠. 누가요? 가압류 신청권자가요. 됐죠? 채권자라고 흔히 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야, 네가 가압류 거는 바람에 내가 이 재산이 동결돼서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가압류 피압류 채권자예요. 피압류자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에 번복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 대한 책임 제한이냐면 가압류 신청자를 좀 책임 감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보시죠.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가압류 가처분이 사실상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이게 확실히 맞다, 본안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보장은 100%가 아닌데, 가압류 가처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게 까이면 손해배상 무조건 다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가압류 가처분자들을 활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완전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의가 이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 책임 제한 범위를 인정해줘요. 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존 처분은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하면요, 법원이 딱 보고 얼른 가압류를 걸어놔요. 왜? 몰래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은밀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 소송에 맡기고 일단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소명만 합니다. 누가요? 채권자, 가압류 신청자가 한테 물어봐요. 확실해요? 이거 서류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 있네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책임이다. 이건 법원이 그냥 무조건 일단 걸어주고 보는 거라 법원 책임 없어요 라고 면피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전 처분의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맞죠? 그렇다면 보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왜? 이 재산을 동결시켜 놨으니까 그 기간 동안 활용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이제 물을 수 있어요. 물릴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손해가 없다라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집행 채권자는요, 이제 가압류 신청자예요. 보존 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할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받아야 될 채권보다 많이 불려서 신청을 했어요.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래서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은 됐어요. 하지만 본안에서 100% 지겠죠. 본안 소송에서 심지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가 너무 커.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의 과실이 당연히 추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법 행위에 따른 일반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때는, 손해배상을 추정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 산정할 때는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책임 제한 가능한가를 판단해보자라는 거죠. 불법 행위이긴 하니까요. 어쨌든. 자, 보전 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보전 처분에서는 있네요. 예, 하면서 빨리 그냥 해줬죠. 법원이. 채무자도 소명했고요. 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이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너무 달라지지 않았냐. 그게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다. 100만 원인데 1억이라고 청구했는데 그때 왜 가압류를 바로 시켜줬냐, 1억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법원도 무조건 면피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도요. 그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 법률적 성격, 이 채권의 유무를 판단할 때 결국 사실적 법률적 성격들도 판단해보자. 왜?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고의 과실이 추정은 되지만 고의 과실이 무조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생긴 뭔가 문제점들이 있다라면, 누구나 착각할 수 있게 쉬웠다면 이런 것들은 좀 책임 제한 사유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 판단의 난이도, 일반인들이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나는 진짜 1억인 줄 믿었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으니까 과실 정도로 봐서 이거를 책임 감경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꼭 배상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봐줄 만한 게 인정이 된다라면, 봐줄 사정이 있다라면요, 책임 제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죠. 사실상 고의과실 추정되는 부분이니까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요,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요, 형평의 원칙에 비춰서 현저히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없어야 되는
그걸 판단하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감경을 해줄까를 사실심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때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되시죠? 자, 사안 보시죠. 밑에서 사안 첫 번째 손가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법원은요, 가압류 결정 중에 청구 금액 약 4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본안소송 제2심에서는요, 1심에서는요, 결국 41억은 51억 청구한 것 중에 41억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결국 10억 정도만 취소하는 결정을 했거죠. 근데 2심으로 갔더니 3천만 원만 인정이 된 거예요. 상고심에서 확정됐죠. 그럼 결국 최종은 3천이에요. 아니 52억 청구했는데 3천이면 고의과실 추정되죠. 하지만 1심에서도 41억이라 판단할 정도로 일반인 판단하기 어려웠죠. 그런 사정이라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믿었겠죠. 자기 51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책임제한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 결국 대법원도 60% 정도로 책임을 제한해라 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